이번 주 알아야 할 세 가지는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첫째, 연준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테이퍼링을 시작한다. 둘째, 다만 증시의 관심은 테이퍼링보다 인플레다. 셋째, 연준이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이번 주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공급난과 에너지 대란에 세계 경제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이 때문에 물가 상승률도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도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우선 테이퍼링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회의록을 공개했는데요. 이를 보니까 11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결정하면 다음 달 중순 혹은 12월 중순부터 실제로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매달 국채 100억 달러, 모기지 담보부 증권 50억 달러 등 1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연준은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모기지 담보부 증권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같이 국채 매입 규모를 줄여나가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증시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요. 뉴욕타임스는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 계획을 11월 초, 그러니까 11월 FOMC 때 발표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럼 시장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월가의 반응을 보니 일단 테이퍼링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테이퍼링을 한다고 진작부터 연준이 얘기를 해왔고 주가에도 이미 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FOMC 회의록 공개 이후에도 주가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오름세를 보였다고 보는데요. 사실 월가의 관심은 테이퍼링보다 인플레이션에 쏠려 있습니다. 즉, 높은 인플레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건데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인플레가 계속되면 될수록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과 달리 시장의 직격탄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이 보고 있는데요. 즉, 다들 테이퍼링은 하든 말든 관심 바뀌고 인플레 수치만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나온 소비자 물가지수 9월 CPI를 보니까 인플레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전년 대비 5.4% 상승한 것으로 나오는데 전에 많이 올랐던 중고차 가격은 잠잠해진 반면에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렌트 비용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휘발유만 해도 전년 대비로 보면 40% 넘게 올랐는데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 전에는 중고차 가격과 호텔, 비행기 같은 일부 품목의 가격이 꺾이면 인플레이션도 잠잠해질 것으로 봤었는데요. 물론 중고차 가격이 잠잠해진 것은 사실인데 새로 가격이 급등하는 품목들이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인플레가 바로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 항목들을 제치고 새로운 항목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 9월 FOMC 회의록도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공급 부족과 노동력 부족에 물가 상승률이 더 오래 그리고 길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올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내년 9월 연준이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확률이 기존의 62%에서 65%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골치가 매우 아픈 상황입니다. 높은 물가만 생각하면 바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고용입니다. 지금 현재 고용이 아직 좋지만은 않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잡을 수 있게 되지만 고용도 위축되는 결과를 낳는데요. 기업들이 작업 비용이 올라가서 채용을 줄이는 측면이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줄면서 소비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준의 정책 목표는 평균 2%의 물가와 최대 고용인데요. 두 개는 동등한 목표입니다. 즉 2% 물가, 그 다음에 고용, 이 두 개를 모두 달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쪽만 할 수는 없다는 건데요. 지금은 물가도 안정시켜야 하지만 고용도 관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면 고용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고민이 큰 건데요. 물론 연준에서도 고용이 많이 회복됐다고는 보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 500만 명이나 적은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이긴 하지만 고용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연준 입장에서는 내년이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터프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밀켄 컨퍼런스 취재차 한 주 쉬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생생한 소리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은 뒤에 다시 또 관련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